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약보합권에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10%, 그리고 코스닥은 0.21%,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우리가 분봉상 흐름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보합권 중심에서 큰 변동폭이 나왔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보합권 중심의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양대 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우려감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좀 살펴보면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상 뭐 그 매도에 대한 폭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매도세로 마감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견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선물시장 매도를 좀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거의 3조 가까이 매도를 한 것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투자 심리를 변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음 주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수가 공개돼요. 물가 지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CPI와 PPI,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과연 어떤 기조를 보일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가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만큼은 아니죠. 비중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 가장 화두에 오를 수 있는 내용은 금리고 이 금리 속에 가장 화두가 되는 내용은 물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지표들을 해석하고 어떤 향방을 보이는지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 여부 분명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또 개별적인 기업들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주에 독일 총리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좀 내용들을 언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현대와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현대 자동차 이 내용이 만약에 독일사들까지 뻗쳐나간다? 독일 3사 유명하잖아요. BMW, 벤츠, 아우디. 세계 3대 명차, 3대 명차는 아니죠. 3대 유명한 차로도 유명한 기업들인데 관련돼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또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외국인의 동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한 6월, 7월 초까지는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그 이후에는 좀 그렇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제와 오늘도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 기관 마찬가지도 최근에 좀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여부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리뷰를 좀 이어간다고 하면은 무언가가 크디 큰 모멘텀을 꼽아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중화권 증시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좀 지속되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도 있었는데 이제 국내 증시 현재로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라거나 2차 전지 업종에 쏠려 있던 수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급들이 점차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다양한 업종, 다양한 종목들로 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이동이 나오면서 증시가 정상화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그런 와중에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6월달 S&P 500 지수를 보면은 이제 시총가중 지수와 동일가중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시총가중지수는 말 그대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나눌 때 시가총액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거의 비중을 크게, 작은 건 작게 이렇게 나누는 거고, 동일가중은 그냥 종목별로 똑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관없이. 올해 상반기는 시총가중지수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동일가중 대비해가지고. 동일가중이 마이너스일 때도 시총가중은 플러스를 했으니까. 근데 6월 달에는 동일가중지수가 시총가중지수를 이겼거든요. 이 말은 수급이 분배가 되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국내 증시로 좀 넘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함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좀 중요시 여겨볼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시가 명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보이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스를 돌파를 할 거면 시원하게 다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보일 것이냐, 조정을 보일 것이냐, 이러한 방향성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마감 증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